보내셨죠? 예, 또 줄공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13페이지입니다.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자, 건축법. 지난 시간에는 적용 대상물 배웠고, 적용 대상 행위 배웠어요. 그래서 건축물도 배우고, 건축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우리 건축법에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있어요. 어디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할까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겠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역 중에서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록이 있겠죠? 자, 여기서. 근데 비도시지역입니다. 도시가 아닌 지역이면 어디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자,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받아요. 그리고 또 도시적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관할 구역의 명칭이 비도시지역의 읍이나 동해지역이면 여기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받습니다. 단 섬은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게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도시적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그리고 읍동도 아닌 나머지 이런 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의 이러이러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의 이런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뭐 있냐면 건축법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또 도로 지정 폐지 변경, 그리고 건축선, 자, 그리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그리고 방화지관의 건축물,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이 규정은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6가지 좀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자,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 도도, 건건, 방분. 도도. 너 참 도도하구나. 그죠? 도도, 건건, 방분. 근데 건건, 방분 했더니 또 건 나왔는데 여기서 용감하게 또 건폐율 부르고 있어요. 건폐율은 모든 지역에 다 적용받는 거예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우리 늘상 봤던 건폐율 용적률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3인방. 건축법의 3인방.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물의 높이 제한. 자, 이런 규정들은 다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도, 건건, 방분은 이것은 배제 사항이다. 그래서 적용하고 배제하고 이 부분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적용 대상 지역 이 부분 정리하시고 도도, 건건, 방분 중얼중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은 이미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가 총설이고요. 뒤로 넘겨보시면 뭐 건축법 적용 완화니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보시고 건축위원회 이것도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여기 총설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521페이지 이제 건축물도 배웠고 그리고 또 건축이라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대수연이라는 것도 배웠죠. 그러면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연할 때는 원칙은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쭉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절에 건축물의 건축 등 나왔죠. 건축 허가 의의는 볼 필요 없고요. 자, 뒤로 넘겨보시면 자,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죠. 자, 여러분이 우리 건물 한번 지어볼까요?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죠. 대지, 건축. 그 땅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건축물, 우리가 배웠던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사를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원칙이 그냥 지어요? 아니면 허가받아서 지어요? 허가받아 지어야 돼요. 원칙은 건축이나 대수할 때는 허가를 받아요. 누가 허가를 신청해요? 여러분이 하죠. 여러분을 뭐라고 해요?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자, 그러면 건축주가 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 허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허가. 참고로 허가권자는 뒤에서 나올 겁니다. 원칙은 누구한테 허가를 받냐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의 권한을 가져요. 그럼 우리 서구에서는 누가 허가권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서구청장이 허가권자지 인천시가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세종시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낄땅끼리 다 낀다, 그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인구가 많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대형 건물은 예외적으로 특광시장한테 허가를 받을 사항이 있어요. 좀 이따 이걸 볼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용도 변경이야 이미 지어진 거 사용 용도 바꾸는 것이니까 참고하고. 근데요, 이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물어볼 수 있대. 당연히 이 땅에서 즉 입지나 규모에 있어서 건축 허가가 가능할까요? 라고 미리 물어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전 결정 신청.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미리 물어보는 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 허가 가능하냐고. 이 땅에서 이 건물 내가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미리 물어보는 것. 이게 사전 결정 신청이다. 작년에 그런 사전 결정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미리 물어볼 수 있다고요? 자, 거기에 허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건축물은 아니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즉 건축주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도지사한테 물어봐요? 아니면 허가권자에게 물어봐요? 허가권자. 그래서 거기 허가권자에게 입지나 규모에 있어서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까? 박스에 있는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허가권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미리 물어볼 수 있는데 건축 허가 가능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땅이 이 땅에서 지으려고 하는 건물의 용도가 백화점 질 거래요. 자, 판매 시설. 그런데 우리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판매 시설을 우리는 앞에서 용어 정리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다중이용 건물이다. 그죠? 다중이용 건물.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종판, 요종판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중이용 건물이죠. 그러면 이런 다중이용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 다중이용 건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 대상이 이것처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대상이거나 또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될 대상이면 사전결정 신청할 때 이것도 같이 동시에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같이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 2번입니다.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말 나와 있죠? 같이 물어볼 수 있다. 그럼 물어보면 건축허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으면 이 사람이 허가권자가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어보는 그 대상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 땅의 대지 면적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 대지의 면적이 이 땅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 토지 면적이 1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는 대상이 이 건축으로 이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제가 아까 1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허가권자는 누구하고 협의하라고요? 환경이니까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해서 사전 결정을 통지해줘라. 그래서 밑에 3번이 협의 나와 있습니까? 자, 협의. 근데 이 협의를 환경인데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환경이니까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하겠죠. 자, 그래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런 협의를 거쳐서 사전 결정을 하고 4번 결정하고 통지해줘야 된다. 그러면 결정 후 7일 이내에 알려야 된다 그랬죠? 사전 결정을 통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효과예요. 작년에도 이게 나왔고 입지나 규모에서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사전 결정이 있으면
예, 이런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물론 사전결정 신청할 때 인허가 의제 서류를 첨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땅에 우리는 DG에다가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땅이 지금 농지대. 그러면 농지면 대지 작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농지 전용화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주된 행위를 하는데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들이 받을 사항이 인허가 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농지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신고도 함께 서류 제출해 주면 그래서 사전 결정이 있으면 관련 인허가는 받은 것을 본다. 그래서 별도로 안 봐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전 결정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 주면 받은 것을 보는 인허가 의제되는 사항이 거기 4가지가 있어요. 이게 작년 33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그 전에도 출제가 됐어요. 자, 무엇은 사전 결정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 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고요. 농지법상의 농지 전용 허가 신고 그리고 산지법상의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의제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조심할 것은 이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전산지는 보존해야 될 산지죠. 근데 이 보전산지는 어느 지역에서만 한정한다고요. 도시죠. 요게 답이었습니다. 종전에도 답이었고 작년에도 답이었어요. 도시 지역에 한한다. 그 부분만 딱 체크하시고 그래서 농지, 산지 그리고 또 농지를 대지 작업하려면 뭘 해야 돼요? 대지 작업 그냥 놔두면 건축하는 땅이 안 만들어지죠. 토목공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목공사를 우리는 뭘 한다고요? 개발행위 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면 받은 것을 본다. 그리고 하천 점용 허가 받으면 하천 점용 허가도 서류 함께 제출해주면 받은 것을 본다. 그래서 사전 결정이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주면 받은 것을 보는 인허가 의제 사항이 4개 있어요. 농지, 산지, 하천 그리고 개발 이 의제. 근데 산지는 보전 산지는 도시 지역에서만 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요 부분을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이제 요것만 이렇게 2번을 물었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었냐면 사전 결정 신청이 있을 때 인허가 의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조명 허가 의제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로 조명 허가는 의제사항이 아니에요. 도로 조명 허가는 안 나와 있죠? 나중에 건축 허가 신청할 때 이 허가 신청할 때 필요하면 도로 조명 허가 서류도 제출해주면 도로 조명 허가도 의제 사항이지만 사전 결정에서는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4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딱 체크합니다. 5번에 간주사항 나왔죠? 자, 그렇게 보시고 예,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효력 상실. 자, 또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이 2번 물었고 또 답이 됐던 건 또 이것도 답이었어요. 자, 사전 결정 신청이 있으면 자, 뭘 물어본 거예요, 지금? 사전 결정이란 말이. 건축 허가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축 허가 가능하다고 사전 결정해 줬어요. 그러면 무슨 의무가 있겠어요? 건축 허가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건축 가능하다고 했으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 결정이 있으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전 결정이 이렇게 있으면 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몇 년 이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2년 이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만약에 사전 결정이 있었는데 2년 이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한다.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 의무. 우리 시험에는 종전에 어떻게 물었냐면 사전 결정이 있으면 여러분이 허가 받았으면 뭐 할까요? 이 건축 가능하다고 허가 받았으면 여러분은 착공 신고하고 그리고 공사 착수해야겠죠.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물었냐면 한 번은 사전 결정이 있으면 2년 이내 착공 신고해야 된다. 착공 신고는 허가를 받아야 착공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이내 착공 신고가 아니라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숫자는 기억했는데 무슨 의무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 사전 결정에 대한 내용들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체크 한번 하시고 사전 결정이 뭔지 알죠? 뭐라고요? 건축 허가 가능하냐고 미리 물어보는 것 그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 볼까요? 뒤로 넘겨보시면
자, 524페이지 건축 허가권자. 자, 이제 허가권자 보겠습니다. 자, 사전 결정은 이제 미리 물어보는 것이고, 그죠?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대부분 안 물어보고 그냥 건축을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대시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허가를 받을 거냐? 자, 건축 허가권자는 원칙이 누구라고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 서구에서는 서구청장이 허가권자예요. 여기 구청장이란 자치구청장을 이야기하겠죠. 시장, 군수. 자치구는 어디에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죠. 그러니까 이 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죠. 그런데 세종시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광역자치단체장 역할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역할도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구청장이 허가권자예요. 구청에서 이제 허가해주면 되는데 허가 권한이 있는데 인구가 많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허가권자지만 대형 건물은 특광시장한테 받으래요. 특광시장, 시청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특광시장한테 허가받을 사항도 있더라. 그래서 인천시가 오케이 해줘야 여러분이 허가를 건축할 수 있는 행위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건물일까요? 어떤 건물? 대형 건축물. 그래서 대형 건축물이란 층수가 몇 층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특광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여러분이 층수가 30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럴 때는 누가 허가 권한이 가서요? 인천시장이 허가를 해줘야지 구청장이 허가해 주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특광시장이 허가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 이상의 증축으로 해서 이미 있는 건물인데 3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해서 연면적이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또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도 또한 특광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인천시 여기 서구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인천시가 오케이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건물의 용도가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나 그리고 창고나 그리고 건축연의 심의를 거친 것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구청장한테 받아라 이 말이죠. 이런 규모라 하더라도 용도가 창고나 공장이나 창고는 건축연의 심의를 거친 건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구청장한테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용도가 이런 용도. 근데 거기서 보면 건축연의 심의를 거친 건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또 제외가 나와요. 그 심의 대상이 초고층 건축물이면 거기 또 제외죠. 제외는 뭐예요? 그때는 초고층 건물은 심의 대상이라도 이것은 특광시장한테 받아야 된다. 초고층은 우리가 어떤 게 초고층이에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죠?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이죠. 초고층은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건 특광시장한테 심의 대상이라도 특광시장한테 받아요. 원래 심의 거쳤으면 구청장이 오케이 해주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초고층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제외니까 그런 부분들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박스 내용 있죠? 자, 그러면 인구가 많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원래 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 대형 건물은 특광시장한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구는 어디에 소속이에요? 시구는 도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도안에 자 여기 있는 옆에 있는 김포시에서 여러분이 30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을까? 김포시장이 오케이 해줘야 될까? 아니면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될까? 자, 여기 이제 이 특별시 광역시 구청장이지만 대형 건물은 특광시장한테 받았잖아요. 근데 시군 지역에서는 도안에 있는 시군 지역에서는 이런 대형 건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층수가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이런 대형 건물은 누구한테 허가를 받을까? 여기서 김포시에서 여러분이 3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럴 때는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도지사일까요? 아니면 김포시장일까요? 일반 시군 지역에서는요. 도안에 있는 시군 지역에서는 소형이든 대형이든 무조건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예요. 자, 만약에 도청은 저 밑에 수원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새벽에 밥 먹고 도청까지 가서 허가 신청했는데 불어가면 얼마 성질 나요. 도는 워낙 세타가 크기 때문에 그 도 안에서는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도록 해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도지사에 허가 받는다 이러면 안 돼. 대신 시장 군수는 이런 건물을 허가할 때는 미리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허가해라. 그래서 밑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나오죠. 시장 군수가 시군적에서는 제가 시장 군수가 다 허가권자라고 그랬잖아요. 김포시장이 허가권자인데 시장 군수는 이런 건물을 허가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허가해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것은 시장 군수가 허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될 대상이 뭡니까? 무슨 사전 승인 받아서 허가해 줘야 됩니까? 얼마나 추적이 편합니까? 박스 안에 있죠? 자, 어떤 거예요? 자, 이거죠? 층수가 몇 층? 21층. 요거죠. 특광시장이 허가할 것을 지금 시장군수가 허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특광시장하고 동급인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허가해야 돼요. 층수가 몇 층요? 21층 이상이거나 또 연면적이 10만 이상.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30층짜리 허가 신청하면 김포시장이 허가를 하지만 이 허가돼서 허가 신청이 있으면 김포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허가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그때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허가합니다. 근데 무엇은 승인 안 받고 허가해도 된다고요? 똑같이 단 무엇은 공장, 창고, 시민은 제외한다. 공장, 창고, 시민은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용도로 이런 규모면 이런 용도의 건물이 이런 규모로 지어지더라도 이것은 그냥 승인 없이 시장 군수가 그냥 허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예요. 제외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1번은 체크하시고 자, 이제 2번, 3번을 잘 보셔야죠. 도지사의 사전 승인제가 이제 상당히 강화됐어요. 최근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요 2번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자, 우리가 일산 그러면 뭐 생각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일산 그럼 뭐 생각나요? 신도시? 신도시 그러시면은 좀 연식이 있으신 분이죠. 자, 예. 1990년대에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자, 그럼 일산 신도시 또 호수공원, 호수공원도 연식이 좀 있고, 자, 또 이제 대답을 못해요. 뭐 킨텍스? 예? 그래요. 자, 근데 어떤 분은 일산 거니까 산이 하나 돼. 산이 하나. 뭐 오산은 산이 5개예요. 예? 자, 그래요. 저는 일산 그러면 신도시가 생각납니다. 1990년대 일산 신도시 만들어졌죠. 근데 그때 당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 때 노브 호텔이 상당히 붐이 불었을 때예요. 노브 호텔. 자, 그러면 신도시가 만들면서 이 지역이 주거적이고 이 지역이 상업적이에요. 그러면 상업적에서는 숙박시설 들어서요, 안 들어서요? 숙박시설 들어설 수 있잖아요. 그때 노브 호텔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거든. 아파트 단지인데 도로 맞은편에 막 노브 호텔들이 막 들어서더라는 이야기예요. 뭐 꿈의 궁전, 화려한 애출, 신데렐라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들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집 앞에 아파트 집 앞에 도로 맞은편에 이런 노브 호텔들이 막 들어서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예, 저랑 같은 과네. 자, 근데 집 앞에 이게 들어서면 주거 환경상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일산 구민이 여기 있는 고양시장한테 여기 노브 호텔 허가 좀 취소해 주세요라고 했어. 그때 당시 때. 근데 그때 고양시장이 이 노브 호텔 취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 하겠다 그랬어. 못 한다. 해주고 싶으면 못 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상업적에서는 숙박시설이 법상 허용이 되는데 이 고양시장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일산의 이 노브호텔 사건 때문에 그때 이제 사유가 바짝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노브호텔 사건 때문에 건축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 개정돼서 들어온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사전 승인제가 강화됐고 그리고 또 뒤에서 나오겠지만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위락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축가 불허가 처분이라는 규정도 새로 신설하게 됩니다. 이게 일산의 러브호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지역에서 시장 군수 허가할 때 미리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허가하도록. 자, 그러면 어떤 경우 이 사전 승인제가 일산의 노보호텔 때문에 나온 거예요. 강화된 건데 우리 법에서는 여기가 김포시라고 할까요? 자, 김포시. 자, 김포시다. 근데 이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어요. 여기다가 자연환경 또는 수질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이에요.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이 김포시장이 여기에서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수가 이 지역에서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허가할 때는 미리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서 이런 용도의 건물을 허가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라. 왜 간평 시험에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5개. 무엇을 허가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라고요. 위숙 011. 위숙이 핸드폰은 011이에요. 011. 010 아니고 011. 011. 핸드폰 011 예전에 있었죠? 011. 위숙 011. 위숙이 핸드폰은 011이에요. 위숙 011. 위가 뭐예요?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1. 일반 업무시설 1. 일반 음식점. 위숙 012를 허가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위숙 012.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김포시장이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자연환경 수질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한 적에서 위숙 012를 허가하더라도 승인을 받을 대상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위숙 012를 허가할 때 승인받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위숙 012를 하더라도 층수가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1,000 미만이면 승인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수에서는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되냐면 3일에 해당돼야 돼요. 3일에 해당하는 위숙 012를 시장 군수가 허가할 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3일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산의 노보호텔 사건 때문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강화됐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또 여기 도지사가 지정 공고해요. 자, 여기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제기예요. 죽여준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제기에서 시장 군수가 여기에서 위수기를 허가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해라. 노보호텔 사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죽여준다 위수기. 그런데 이 주교 지역에서는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위수기를 허가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요. 그러면 사전 승인제가 강한 게 2번이 강해요? 3번이 강해요? 어디게 사전 승인제가 강한 거예요? 3번이 강하죠. 주교 지역에서는 위수기는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요. 여기도 위수기 있잖아요. 자수에서도. 근데 여기 자수 지역의 위수기는 3일에 해당하는 위수기를 허가할 때 도지사한테 승인받잖아요. 여기 3일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전 승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교 지역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위수기를 허가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3번이 사전 승인제가 제일 강하죠. 그래서 이 사전 승인 대상, 특히 2번하고 3번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 자수에서는 3일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3일절 날 자수하고 죽여준다 위수기. 이렇게 3일절 날 자수하고 죽여준다 위수기. 그래서 자수에서는 3일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 위숙 011도 중요하지만 자수에서는 위숙 011 하더라도 3일에 해당하는 위숙 011이니까 자수에서는 3일이 나오고 주교는 규모 상관없이 위숙이잖아요. 그래서 3일절 날 자수하고 죽여준다 위숙이. 이렇게 시장 군수가 허가 시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건 3일절 날 자수하고 죽여준다 위숙이. 3일절 날 자수하고 죽여준다 위숙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헷갈려서 3일절 날 죽여준다 그러는데 3일절 날 죽여주는 거 아니에요. 3일절 날 자수하는 거야. 3일절 날 자수하고 죽여준다 위수기. 자, 그래서 시장 군수가 허가 시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을 대상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 바랍니다. 예, 거기서 도지사 사전 승인 나왔죠? 자, 그다음 5번 이제 DG 수요권 확보. 자, 여러분이 이 땅 여기서가 허가 받으려면 예, 허가할 때는 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되고 설계도서 제출해야 되고 또 이 땅에서 허가해 주세요. 제 땅이니까 허가해 주세요라고 예, 등기사항 증명서까지 첨부를 해야 돼. 즉 무슨 이야기냐면 허가를 받으려면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 자, 아까 사전 결정. 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하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 규모 사전 결정 통지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관련 인허가 의제죠.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그게 나왔죠. 자, 그러면 농지법에 한 농지 전용 허가 함께 사전 결정 신청할 때 서류 제출 좀 받은 것을 봤죠? 농지 하천 받은 것을 의제했죠. 또 개발 의제했죠. 자, 이제 산지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예, 의제되죠. 서류 제출해주면. 단 보전 산지는 무슨 지역에 하나인다? 도시 지역에 하나인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도시적, 위적 여기에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예, 보전 산지가 나왔으니까. 준보전 산지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보전 산지는 도시 지역에 하나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제되는 사항이 예,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아까 관련 인허가 의제 작년에 출제됐던 이유. 이건 2번 출제됐어요. 예전에도 똑같이 출제됐는데 예전에는 여기를 도시적 위지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농림지역에 이렇게 나왔어요. 농림지역도 도시적 위지역이잖아요. 살짝 여기만 문구를 바꿔서 출제했는데 이번에는 도시적 위지역으로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자,